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이 칙칙함. 그저 무슨 맛 나오네. 왜 혹 실망이 나온? 아니, 초민현 랩장 저희 초민현 랩장.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히려 좋아. 우울하다. 여러분 막 물음표 달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랩장님 이제 오시는 중인데 임시 랩장. 네, 임시 랩장 항성님 모셨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전가요? 좋아요. 제임스 공룡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 바라본 공룡 이야기. 네.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아주 핫한 주제 공룡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이분은 이름이 없어요. 저희처럼 제임스 웹 항성 약 이제 공룡을 전공하신 공룡 박사님. 반갑습니다. 공룡님. 네, 공룡님이십니다. 공룡님. 공룡을 전공하셨어요? 네. 야, 근데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아니 공룡학과 없잖아. 어떻게 하면 공룡을 전공할 수 있죠? 일단은요 고생물학 전공을 해야 돼요. 고생물학. 그러면 박사학위의 과도 생물학과예요? 어떻게 돼요? 지질학과입니다. 지질학과. 지질학과인데 세부 전공을 공룡을 하신 거군요. 네. 지질학 안에 고생물학, 그 안에 척추고생물학, 그 속에 공룡. 공룡 박사님은 그 공룡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박사학위 논문은 또 어떤 공룡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공룡을 전공했다 하면은 모든 공룡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고요. 제 전공은 이제 갑옷 공룡. 트리케라톱스. 아니에요. 트리케라톱스는 뿔공룡이에요. 머리 뿔이 난 친구고요. 뿔공룡, 갑옷공룡 이런 게 몇 종류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큰 무리로 나눈다면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육식공룡, 목긴 공룡. 목긴 공룡. 예. 쉽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좋아요. 목긴 공룡, 갑옷공룡, 뿔공룡, 부리공룡. 쉽게 이제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나왔어요. 대머리 공룡. 대머리 공룡. 박치기 공룡도 있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공룡 중에 무슨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요, 사람들이 왜 공룡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되게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룡에 대한 오해. 오해가 많군요. 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오늘 오해를 여기 또 오해 전문이잖아요. 오해 전문을 오해 전문, 오해 박사. 오해 박사.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공룡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또. 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오늘 거의 질문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또 요즘 날라다니시잖아요. 열심히 터트려보겠습니다. 랩장님 요새 날라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가보시죠. 무슨 공룡 같으세요? 티라노사우루스. 맞습니다. 예. 네,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멋있다. 네. 멋있다. 사실 공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고요. 그렇죠. 네. 지나가는 아이 붙잡고 너네 할머니 이름 뭐니 모르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다 알더라고요. 저 표본 같은 경우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학명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화석을 보고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화석이에요. 스탠다드. 예. 저 화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화석을 발견했을 때 저거랑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티라노사우루스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본이고요. 되게 중요한 표본이네. 예. 저게 처음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인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티라노사우루스 화석들은 발견이 됐었어요. 근데 저거를 이거를 티라노사우루스로 이름을 붙여야겠다라고 해서 학술지에 게재가 된 거는 저 표본이 처음이에요. 진짜 표본 화석이군요. 네. 이 친구는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게 생겼죠. 얘는 부채 공룡. 돛구조라고도 하고요. 돛장식이라고 하는데 스피노 맞죠? 맞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에요. 스피노사우루스.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저 등에 지금 아이템 장착했거든. 네, 지금 현질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거 누가 이기는지. 누가 이기나? 스피노사우루스 팬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티라노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 등뼈 무시하시는 건가요? 생각해보면 저게 등뼈예요. 저 친구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구르면은 등뼈가 다 부러지겠죠.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최대 9톤, 그 이상 나갔을 거로 추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날의 코끼리가 보통 한 5톤 정도 돼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그런 동물도 잘못 넘어지면은 뼈가 부러져요. 그렇지. 걔네는 이제 정형외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등은 왜 저렇게 저쪽으로 진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등뼈가 저렇게 생겼지? 그래서 그동안 많이 궁금해 왔었죠.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어요. 저 가설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 가설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 등뼈는 여러분들 전봇대 아시죠? 벌써 웃겨. 전봇대를 보면 새가 앉지 못하게 뾰족뾰족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새가 앉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진화를 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가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 네. 쉽지가 않겠죠. 좋은 가설인데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저렇게 된 이유가 지금 밝혀진 게 있나요? 확실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대표적인 가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체온 조절용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뼈가 어떻게 체온 조절을? 면적을 다르게 하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살아있을 때는 저 등뼈 위로 수많은 혈관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얇은 피부가 덮여 있었을 텐데 저 동물이 살았던 곳이 강가 근처예요. 물에 오래 서 있거나 하면은 체온을 잃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햇볕에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은 등을 이렇게 햇볕 쪽에 해가지고 서 있으면은 피를 데피게 되게 유리하겠죠. 물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게 하나의 가설. 하나의 가설인데 네, 이 네. 가설에 문제점이 있어요. 네. 얘랑 비슷한 공룡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 돛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다른 애들은 체온 조절용 돛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가설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그게 인기가 좋아서 생긴 거다. 성선택적으로. 네, 약간 성선택적으로. 공작새처럼.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뿔 엄청 큰 애들처럼. 제 생각에도 제일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동물들의 동물들의 웬만하면 되게 희한한 구조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웬만하면 다 그 종 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약간 단지.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들이 네.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 공룡이 영화에 등장했어요. 주라기 공원 3편에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워서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목을 꺾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죽었기 때문에. 공룡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은 1편이랑 2편에 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잖아요. 네.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악당 공룡을 등장시키고 싶어서 스피노사우루스를 등장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쵸. 출연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저작권 문제라든가. 너무 현실적이신 거 아니신가요? 제가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꿈과. 현실적이시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스피노사우루스가요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던 공룡이에요. 예전에는 이걸 잘 몰랐는데 굉장히 큰 동물이에요. 저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좀 더 커요. 근데 물고기 먹는 거 가지고 배가 찰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물고기가 엄청 많았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면 거대한 물고기가 있었나? 네. 맞아요. 어. 거대한 물고기들이 저 공룡이 살았던 환경에 살았던 물고기들을 보면요 뭐 자동차만한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았어요. 그런 얘들을 잡아먹었던 게 저 스피노사우루스예요. 보통 이제 이 친구 또. 이 친구. 육식 공룡보다 더 큰 애들이 있죠. 바로 초식 공룡들이에요. 그래서 육식 공룡들이 사실 몸집이 커진 이유 중 하나가 걔네들이 먹고 살았던 먹이에 해당되는 공룡들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얘네들을 사냥하기에는 큰 몸 덩치가 적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지층에서 보통 큰 초식 공룡이 나온다 그러면은 큰 육식 공룡이 나와요. 네. 그래서 몇 가지 큰 애들을 소개를 할 텐데 네. 이 공룡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한때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로 알려졌던 공룡이고요.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기라파 티탄입니다. 기린 거인이에요. 기린 거인. 거인. 기라파 티탄? 지라파 타이탄 해가지고 지라파 타이탄. 기라파 티탄. 기라파 예. 티탄. 저도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알고 있었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근데 그 친구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살았고요. 네. 저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어요. 음. 근데 처음에 학자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게 브라키오사우루스에 해당되는 공룡의 화석이 굉장히 파편으로만 나왔어요. 네, 다리뼈 몇 개, 척추뼈 몇 개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아직까지도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전신 골격이 나온 적이 없어요. 얘 측샷이구나. 네. 약간 외사판다 하죠.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이렇게 생겼겠거니 한 거군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대부분의 그런 모습은 저 공룡 덕분에 복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되게 유사한 동물이라서 비슷하게 생겼네. 아프리카에도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살았겠네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종류의 공룡이라서 새로운 학명을 갖다 붙이게 됐어요. 다른 종류로 분류되는 기준이 뭐예요? 보통 이제 네. 보통 생물종을 어떻게 분류를 하죠? 보통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호모사피엔스끼리 애를 낳을 수 있죠. 네, 근데 다른 종이랑은 애를 낳을 수 없죠. 그럼 우린 이 종이죠. 보통은. 네. 네, 생물학식을 배우는 방법은 그 방법이죠. 근데 사실 이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을 왜 구분을 하냐면요. 어떤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여줄 때 몇 개의 형태의 종들이 있는지 가지고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기준이 되게 사실 애매모호해요. 이게 방금 그 양님이 설명해 주신 그 방법은 생물학적 종 분류법이에요. 그 종 분류법은 암수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렇죠. 네, 암수가 없는 생물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네. 네. 맞네. 뭐 아메바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아, 예, 왔다 갔다 하는 애도 있고요. 물고기 같은 애들은. 또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이걸 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진화학적 종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유전 정보 차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은 비슷하게 생겨도 다른 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생태적 종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배도 가능하고 하지만은 실제 야생에서는 딱히 뭐 교배가 일어날 일도 없고 서로 다른 먹이를 먹으면서 만날 일도 없고 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어떤 생물들은 또 살아가면서 생활의 방식이 바뀐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나비죠. 네, 아니면 잠자리라든지. 근데 화석으로는 그 세 개를 못 해요. 뭐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하나 남아 있냐? 형태적 종분류가 있어요. 오늘날 곤충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모양이 다르면 그냥 다른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돈도 안 들죠. 그쵸. 그냥 보고 두 마리 잡은 다음에 보고 더듬이 마디가 다르고 다른 종이야. 이게 예.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이 종과 그 아까 말씀했던 그 저희가 착각했던 그 종이랑 제일 다른 점이 뭐예요? 모양으로? 비라파티탄이랑 브라키오사우루스요. 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조금 더 퉁퉁한 동물이에요. 체형이 좀 퉁퉁하고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하진 않고요. 네. 정말 세부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 척추뼈에 어느 돌기가 살짝 더 위로 솟아 있고 앞다리 비율이 몇 퍼센트 뭐 차이가 나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비라파티탄이 아까 그 표본이 독일 베를린 자연사박물관 중앙홀에 전시돼 있는 표본이에요. 그래서 저 표본이 지금 기네스북 월드 레코드에 올라가 있어요. 가장 큰 골격 전시물로 되어 있고요. 좀 밑에 보면은 서티피켓이 이렇게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저만한데 진짜 큰 거죠. 진짜 큽니다. 키가 한 14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 표본이 저런 거지 쟤보다 큰 애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요. 사실 저 공룡이 제일 큰 공룡은 아니에요. 더 큰 그러니까. 공룡이 있습니다. 제일 큰 공룡이 이 친구예요. 와, 얘는 너무 커서 옆으로 늘어났어.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목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저기까지 건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늘어났어. 쟤는 얼마나요? 이 친구는 이제 몸 길이가 한 45m 정도 되고요. 45m. 몸무게가 한 90톤 정도 나왔을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90톤? 와, 네. 90톤이면 야, 진짜. 무슨 발사체예요? 네. 진짜 45m? 정말 걸어다니는 병력. 와, 저게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진짜 신기하겠다. 영화나 만화에서는 공룡 지나갈 때 막 땅이 흔들리고 물잔이 막 흔들리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쿵쿵. 네. 아마 실제로는 그러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룡들은 발바닥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처럼 발바닥 패드가 있어요. 쿠션. 층간소음 방지용이 있구나. 네. 층간소음을 안 해, 얘네가 또. 매너가 있네. 매너 있네요, 그래서 정말. 공룡 발자국 찍힌 거를 보면은 패드 자국들이 있어요. 특정한 패드 자국들이 있어요. 와, 신기하다. 네.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동물이 소리를 내면서 걸으면은 이게 되게 아니까. 불리한 겁니다. 그쵸, 그쵸. 자기가 네. 잡아먹어야 되는 애는 도망가고 네. 자기를 잡아먹을 애는 다 잡아먹고 네. 그렇지. 패드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아프리카로 사파리를 가본 적이 없지만은 지금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코끼리 무리가 지나갈 때 진짜 조용히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코끼리도 발바닥에 두꺼운 살집이 있어가지고. 살집이 있어서. 쿠션. 아무튼 쟤도 기라파티탄인 거죠? 아니 쟤는 아르헨티노사우루스예요. 다른 애요? 쟤는 또? 네. 근데 들어보니까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이름만 들어도 어디서 발견된지 알겠죠? 네, 메시.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네, 아르헨티나에서 발견이 됐고요. 근데 저 공룡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왜요? 왜냐면 저 표본은 진품 표본이 아니에요. 상상이구나. 상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과학적 추론을 통해 가지고 복원을 한 겁니다. 저 공룡 같은 경우는 다리뼈랑 척추뼈 몇 개밖에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저 친구가 이제 못 낀 공룡이잖아요. 못 낀 공룡들은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애들을 토대로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전시물도 보통 이제 실물 표본을 저렇게 밖에다가 전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다 저렇게 이제 복제품을 전시를 하고요. 그치, 사실. 네. 옛날에는 실물 표본을 많이 전시하는 게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는 실물 표본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같은 경우도 공룡홀에 가면은 진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화석도요 단단하지만 부서져요. 사람들이 내뿜는 그 숨의 그 수증기랑 Gas. 그거라 해서 풍화가 됩니다. 여기로도 내뿜고 여기로도 gas. 네, 그래가지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공룡홀이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진품 부분을 다 수장고로 내리고 복제품들을 다 올렸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전시장에 어떤 여자아이가 스테고사우루스 앞에서 재채기를 했는데 뼈가 떨어져 나왔다 하더라고요. 담당 직원분이 자세히 그 표본들을 보니까는 다 풍화가 되고 금이 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폐쇄를 하고 표본들을 다시 본드 붙이고 처리하고 해서 다시 내려놨고요. 그 여자애 지금 콩푸 허슬이라고 무공이 장난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우라고 재채기를 하니 공룡 화석이 떨어지더라.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전시관이라는 데 보면요, 대부분 다 이제 복제품입니다. 복제품이 더 훨씬 더 가볍고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공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공룡이 왜 이렇게 커졌냐는 거예요. 그래. 이게 목긴 공룡 척추뼈예요. 척추 옆에 보면은 오목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들이 네. 보이실 거예요. 네. 저게 무슨 구멍이냐면은 기낭이 있었던 곳이에요. 기낭. 기낭? 기낭이 있었어요. 기낭이 뭐죠? 공기주머니죠. 공기주머니. 그러니까 이 기낭들이 폐와 연결이 돼 있어요. 뼈랑 폐랑요? 보통 척추동물이 지금의 척추동물은 저렇게 기낭이 있진 않죠. 한 무리가 있죠. 새입니다, 새. 새. 일부 도마뱀 종류들을 갖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새가 똑같은 구조와 기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걸 보고 쟤네가 기낭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지금 비교할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낭이 저기 폐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뼈에도 있고요, 꼬리 쪽에도 있고, 등뼈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 기낭이 없었으면 공룡은 평소보다 한 30%, 40%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야 돼요. 없었으면요? 없었으면요. 기낭이 있었기 때문에 몸 크기 대비 많이 가벼운 거예요. 되게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공룡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알을 낳을 수 있어서 그래요.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은요, 알을 안 낳죠. 포유류 중에서 태반류예요. 모든 포유류가 다 새끼를 낳는 건 아니에요. 알 낳는 애들도 있는데 태반류들은 이제 보통은 큰 새끼들을 낳아요. 근데 새끼가 근데 크게 발달을 하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못 낳아요. 그리고 코끼리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이 한 2년 됩니다. 근데 한 마리 나요. 오, 진짜 길구나, 몰랐다. 네. 진짜 길다. 근데 만약 코끼리가 거기서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신 기간도 길어지고 종 자체 위기겠죠. 그렇죠. 새끼를 많이 못 낳잖아요. 못 나니까. 네. 근데 공룡은요, 한 번에 20개 막 심지어는 막 1년에 여러 번 산란을 했을 거예요. 1년에 수백 개씩 알을 낳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알 커봤자 그리고 멜론만 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되게 작다. 네. 근데 그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얼마가 진짜 실질적으로 살아남아요? 대부분은 죽고요. 1% 정도만 살아남겠죠. 와. 진짜 나중에. 근데 이렇게 클 수 있는 게 기낭과 알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현 시대 새도 기낭과 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못 컸어요? 또 이제 그것도 중요해요. 생태적 지위에 얘네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날 새들이 물론 이제 천적이 없는 데 가면 커져요. 그리고 약간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돼요. 약간 그런 큰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이. 환경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이 없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볼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기낭이 그러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은 숨을 잘 쉬기 위해서 발달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기낭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보면은 주머니가 3개가 있죠. 가운데 있는 게 폐예요. 네. 그리고 앞뒤로 지금 기낭이 있는 거거든요. 네. 좀 많이 좀 단순화시킨 그림인데 네. 사람의 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폐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숨을 들이쉴 때만 산소가 퍼지고 내쉴 때는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낭이 있으면요, 들이쉴 때도 산소가 들어가고요, 내쉴 때 보시면은 뒤에 있는 기낭에 신선한 공기가 폐를 통과하면서 나가며 그래서 들이쉴 때랑 내쉴 때도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효율적인 숨쉬기네요. 네, 효율적인 숨쉬기예요. 그래서 공룡하면 다 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작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키오르니스라고 하는, 저기 왼쪽 위가 이제 머리고요. 따라서 목 있고 몸통 있고 그 뒤로 꼬리 있고 그다음에 앞다리 뒷다리가 있고요. 그 옆에 시커먼 것들이 뭐냐면 깃털입니다. 네, 깃털 화석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는 공룡이에요. 얘는 얼마나 한 거예요? 비둘기만 합니다. 네. 진짜 작네. 비둘기만 하면. 비둘기만 해요. 그래서 다 큰 거죠? 다 큰 거예요. 진짜 작은 애도 많이 있는 거네요. 네네. 대표적인 거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저런 거 이제 제가 초등학교 강연을 많이 갑니다. 애들이 이제 공룡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저런 거 보시면 되게 좋아해요. 귀여워, 키우고 싶어. 근데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얘가 이제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귀엽다고 이렇게 안고 잤다가는 손가락이 몇 마디가 없어진다든지. 육식이에요? 육식이구나. 네, 아마 잡식이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작은 동물을 좀 많이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약간 비둘기나 닭 같은데 쥐 같은 걸 잡아먹는 느낌? 네, 이빨도 있고요. 이빨도 있고. 네. 동심 파괴. 근데
근데 쟤네들은 지금 다리가 4개인가요? 아, 다리가 4개죠. 그러니까는 앞다리가 있고 뒷다리가 있죠. 기어다니진 않죠? 쟤네는 이제 뒷다리로만 걸어요. 네. 점프 하려나? 점프도 잘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나무에서 활공도 했을 거예요. 와. 그래서 왠지 앞발이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썼어. 나무에서 딱 점프한 다음에 쉬 이렇게 갔다는 거죠? 네. 활공도 했을 거고요. 되게 저것도 중요한 화석이었겠네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예, 중요했고 저 화석이 또 뭐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저 공룡한테서 화석화된 토사물이 또 발견이 됐어요. 와. 먹이를 통째로 삼킨 다음에 소화가 안 된 거는 뱉는 거예요. 목에 살짝 걸려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토사물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뭐가 있었어요? 조립을 해봤더니 네. 도마뱀이 나왔어요. 와, 도마뱀을 먹었구나. 아, 근데 진짜 잡식성 네, 상관 그래서- 맞았네. 예. 제대로 된 정보네. 이건 무슨 공룡 같으세요 이게? 우와, 되게 디테일해, 눈까지. 뭐 약간 랩터 느낌의? 아, 예. 오, 맞아요. 맞아요? 그 영화 쥬라기 공원 보면 나오는 네. 그 영화에서는 벨로시랩터라고 나오는데 네. 실제로 표기할 때는 벨로키랍토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벨로키랍토르라는 공룡의 골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렇게 생겼고요. 복원했을 때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라. 다르네. 네. 근데 색깔은 어떻게 알아요? 색깔은 저건 이제 상상이고요. 아, 근데 오케이. 그렇다고 이제 공룡 색깔을 저희가 알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떡해요? 뭐냐면은 보존이 잘 된 피부나 깃털 화석을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요. 네. 색소를 만들어낸 그 멜라노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러겠네. 그 형태를 보면은 얘가 어떤 색소를 만들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 슬라이드에 이제 추정한 애들이 좀 나올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까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얘는 뭐 먹었어요? 얘도 비슷하게? 이제 영화 보면요. 얘보다 덩치 큰 동물을 사냥한다든지 막 같이 때로 사냥을 하잖아요. 무리 사냥하고 하는데 무리 사냥하고. 벨로키랍토르가 무리 사냥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요. 아, 그거 상상이구나. 상상이고요. 그리고 아마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다른 벨로키랍토르한테 물렸던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영화에서는 크게 한 사람만 하죠. 실제로는 거위만 합니다. 거의 조그마네. 네, 작아요. 귀엽네. 귀여운 친구였네. 독고다이 귀여운 친구였네. 그래서 실제로 벨로키랍토르를 만나면요. 도망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바로 하면 다 오 하면 도망가요? 도망갈 것 같아요. 만나보셨나요? 그런지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그렇습니다. 아, 머릿속에는 여러분 길에서 벨로키랍토를 만나면 네, 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공룡입니다. 저도 이름이 뭐였지? 스테고사우루스라고. 스테고사우루스. 사람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괴상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만날 수 없잖아. 지금의 어떤 동물한테 있는 형태가 아닌 어떤 우아함이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스테고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등에 저렇게 네. 볼록볼록하게 뭐가 튀어나왔어요. 뼈입니다, 뼈. 오. 이게 무슨 뼈일까 하는데 비늘 안에 들어있던 뼈가 부채처럼 확장이 되면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아. 골판이라고 하는데 비늘 안에 있던 뼈가 비늘 안에 있던 뼈가요. 원래 몸을 보호하기는 용도였는데 아마도 저것도 과시용이었을 거예요. 그 애 중에 어떤 애는 갑자기 확장된 애가 나왔고 저런 애가 좋네 해서 이제 계속 인기를 끌다 보니 더 확장되는 구조로 간 거구나. 예. 그리고 저 중에 일부는 몸을 저게 덮는 구조가 됐죠. 그런 애들이 갑옷공룡이 된 거고요. 골판 공룡이 있어요. 저런 애들 골판 공룡들. 아, 골판 공룡. 검룡류라고도 하는데 근데 저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되게 작아요. 되게 작다가 그리고 몸집이 거의 다 컸을 때도 비교적 작습니다. 근데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네. 그때 확 자라요. 아, 그럼 과시용일 과시용일 확률이 확률이 높네. 굉장히 예. 높습니다. 근데 그거 자랄 때 아파요? 제가 안 자라봐가지고 성장통이 예.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다른 육식공룡을 겁줄 때 썼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몸을 그렇구나. 옆으로 해가지고 몸을 좀 더 크게 보이게 한다든지. 근데 아마 이제 주로 1차적인 용도는 짝짓기용. 그렇군요. 네. 근데 스테고사우루스 말고도 더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예.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거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카르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카르노타우루스? 카르노사우루스가 아니고요. 카르노타우루스입니다. 타우루스. 네, 왜 이름이 타우루스일까? 그러게요. 왜 타우루스일까요? 눈 위에 보시면 뿔이 나 있어요. 뿔이 있네. 그래서 멋있다. 소 같다 해가지고 소 같다. 네, 육식을 하는 소라는 이름 뜻의 카르노타우루스가 됐고요. 근데 이 공룡의 좀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뭐냐면은 앞다리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게 손이야, 발이야, 뭐야? 네. 앞다리가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보통 앞다리가 짧은 공룡 하면 티라노사우루스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더 앞다리가 짧았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르노타우루스인데 살아생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귀여워. 이런 좀-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 귀엽게 그리신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데요? 적어도 손은 귀엽네요. 너무 네. 귀여운데요? 얼굴도 귀엽지 않아요? 귀엽게 그리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겁나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또 앞다리를 확대해서 보면 더 기괴해요. 보통 저희 척추동물의 앞다리를 보면은요, 저희 팔도 앞다리죠. 예. 보시면은 윗팔뼈가 있고요, 아랫팔뼈가 있고, 손바닥이 있고, 손가락. 이 있죠. 아까 그 카르노타우루스를 다시 봐볼게요. 윗팔뼈는 보이시죠? 예.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 뼈가 2개가 있는데 그게 아랫팔뼈겠죠. 아랫팔뼈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네. 네, 그 다음에 손가락이에요. 저거를 어떻게 그래서 이용했을까? 저것도 미스테리죠. 저게 왜 있느냐? 그 지나면서 저게 완전히 태화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얘네들의 어깨뼈를 보면 어깨뼈는 되게 크게 발달돼 있어요. 그 앞다리는 짧은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 수맥을 찾았나? 이렇게. 예. 그래서- 왜 있었을까? 아니면 약간 짝짓기 할 때 귀여운 용인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사학자들이 그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짝짓기 때 보면은 이제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 뱀, 특히 이제 구렁이들을 보면요. 구렁이도 원래 옛날에는 다리가 있었어요. 태화하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뒷발톱은 남아 있거든요. 순놈들은 이게 뒷발톱이 좀 비교적 커요. 그래서 짝짓기 전에 이제 암컷을 이렇게 긁어줘요. 아. 나도 그래, 이거 긁어줄 수 커뮤니케이션 해야 있다. 되니까. 네. 이렇게. 네, 긁어줘요. 아, 난 널 긁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짝짓기 전에 암컷을 끊는다든지 아. 썼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구애용으로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룡님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닌가요? 방금 좀 깜놀했어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목긴 공룡의 목도 물론 이제 나뭇잎을 뜯어먹기 위해 길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것도 네. 성선택의 결과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오. 이 선생님은 이거 목 가눌 수 있겠어, 이거? 야. 이 친구는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어. 마멘키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마멘키사우루스? 네, 지역명을 따서 아. 붙여진 이름인데요. 몸길의 절반이 목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거를 과연 들 수 있을까 하는데 목에 다 기능도 있고 해가지고 목이 생각보다 가벼웠을 거예요. 아. 그리고 보면은 목에도 갈비뼈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목뼈에 뭐 이상한 게 달려 있는데 하는데 목에도 갈비뼈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저게도 근육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목을 움직일 때 썼고요. 큰 목을 지탱하려면 큰 근육이 필요하겠죠. 큰 근육들이 붙으려면 큰 뼈가 있어야 돼요. 저 마멘키사우루스의 가장 긴 목갈비 중에 하나가 4m나 되는 게 있어요. 하나가. 갈비 하나가. 목뼈를 이루는 갈비뼈 하나가 4m나 돼요. 4m. 와. 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뼈는 아니에요. 그거를 이긴 게 대왕고래 아래턱뼈입니다. 5m예요, 5m. 그것도 하나구나. 하나의 하나군요. 뼈로 봤을 때. 하나의 뼈로 봤을 때. 어마무시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저 메망키사우루스는 진짜 아까 채팅에도 나왔지만 저기까지 피를 전달해야 되잖아. 아, 심장 펌프가 장난 아니겠다. 그러게요. 네. 저게 또 중요한 게요. 목을 엄청 높게 들면은 피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만큼 심장 이 펌프질을 강하게 했냐. 근데 그것도 위험한 게 그럼 고개를 숙였을 때는 그치. 머리가 터지잖아요. 머리가 그렇죠, 터지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개를 높게 들지 못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고개를 높게 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날의 동물 중에 목 긴 애가 기린이 있죠. 네. 기린도 보면은 이게 머리가 받는 그 혈압을 줄여주기 위해서 피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멈추고 올라갔다 멈추게 맞아. 하게끔 이렇게 쿠션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오. 그리고 머리 쪽에 실핏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혈압을 분산시키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겠네요. 오. 이게 옛날 동물을 연구하는 게 있어서 요즘 동물의 어떤 구조가 진짜 많은 참고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의대에 가서 비교해부학 수업도 듣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의 그런 뼈 구조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야겠네요. 네, 논문에도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오늘날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사성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긴 공룡 하면 다 목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 브라키트라켈로판이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이 친구는 목긴 공룡인데 목이 짧아요. 저 정도면 또 긴 편이긴 한데 목 긴 공룡 거기 안에서는 좀 되게 짧은 편이겠다. 네,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이것도 이제 성선택이다. 짧은 게 인기가 많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 키가 작은 식물을 먹었던 초식 동물들이 근처에 이제 없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적응한 결과물이다. 약간 라고 블루오션을 찾아서 네. 가다 보니 저렇게 짧아졌다. 네. 원래 길었던 애가. 그래서 목이 짧은 목긴 공룡이에요. 우와.
우와. 이 친구는요, 아까 그 스테고사우루스에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목이 보통 짧아요. 근데 얘는 목이 길어요. 그러네. 그러네요. 네. 얘는 또 왜 이런 거야? 이것도 성선택이로 보고 있어요. 목이 짧은 얘들 중에서도 목 긴 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미라가이아라는 공룡인데 미라가이아? 네. 얘는 또 이름이 또 특이하네.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붙여진 이름이다 보니까 아, 좀, 예. 최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도 있네, 네. 이걸로. 그래서 보통 목긴 공룡이랑 골판 공룡이랑 그 쥐라기 시대 때 제일 많이 살았어요. 보면은 목긴 공룡은 항상 나뭇잎을 뜯어먹고 골판 공룡들은 키 작은 고사리라든지 소철나무의 잎사귀를 먹었는데 저 케이스는 이제 뒤바뀐 케이스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네. 다키테라켈로파는 키 작은 식물, 아. 미라가이아는 특이하게도 원래 짧은 목인데 길어지네. 길어져가지고 좀 저 친구들이 또 약간 좀 키가 좀 있는 나무의 나뭇잎을 좀 먹었을 걸로도 보고 있어요. 아. 약간 중간. 네.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단계별로.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환경에 살았던 목긴 공룡들을 보면요, 목 길이가 다 달라요. 들 수 있는 높이도 다르고요. 그래서 공룡들을 보면요, 아니 덩치 큰데 어떻게 그 좁은 지역에 이렇게 많이 살 수가 있지? 다양한 종류가 살 수 있지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나눠 먹기를 하죠. 네.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이 또 유명한 거는요, 엔딩이겠죠. 물론 지질 시대에 되게 다양한 시대들이 있었어요. 뭐 지구 온난화로 멸망을 한다든지 뭐 해수면 변화 때문에 멸망한다든지 하는데 공룡이 사실 유명한 거는 우리가 공룡 시대라고 부르는 중생대가 끝나는 게 소행성 충돌. 그쵸. 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예.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맞아. 그냥 한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네. 공룡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천만 년 동안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뭔가 떠 있는 거예요.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끝난 거야. 또 봄에 떨어졌어요. 아. 저 어떻게 알았냐면은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얕은 바다에 떨어졌거든요. 그 바닷가 주변에 있는 퇴적물이나 이런 게 다 주변 대륙으로 이렇게 다 덤핑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물고기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게 다 뒤엉켰거든요. 거기 보면은 물고기 화석의 미세 구조 이런 것들을 확인했더니 산란기쯤에 나오는 산란하는 시즌이 봄이에요. 그래서 공룡 시대는 봄에 끝났어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그건 북반구의 남반구에서는 가을에서 끝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다양한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들 덕분이고 공룡을 연구하는 방법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네, 결국 가야 되나요? 가야 됩니다. 아. 직접 가서 공룡을 데려와야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